지난 영상에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 세포 속에 있는 지방들이 분해되면서 그 옆에 같이 있던 독소들이 혈액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쏟아져 나온다.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에서 혈중 독소 농도가 최대 83%까지 올라갔다는 데이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독소가 혈액으로 나왔으면 누군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대표적으로 간이죠. 간이 독소를 처리하는 과정 공짜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재료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독소가 처리가 안 되고 몸에 다시 쌓이죠. 원래 독소보다 더 위험한 상태로 쌓일 수 있습니다. 그게 피로가 되고 통증이 되고 브레인 포그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쉽게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간이 독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왜 다이어트 중에 야채보다 단백질을 챙겨야 하는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항상 다이어트를 하면 한때 영상에선 샐러리에 마요네즈 너무나 날씬한 여자분들이 야채를 먹는 모습이 있는데요. 사실 다이어트 하실 때는 야채보다는 단백질이 진짜 중요해요. 간의 해독 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간의 해독 과정을 여러분 택배 시스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기억하시면 나머지 내용이 전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택배 물류센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간입니다. 매일 택배 상자가 들어옵니다. 이 택배 상자들이 사실 독소예요. 평상시에는 하루에 10개, 20개 아주 적당히 들여옵니다. 물류센터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지방 판도라가 열리면서 독소가 쏟아져요. 갑자기 하루에 200개, 300개 밀려오는 겁니다. 물류센터가 마비가 되겠죠. 이 물류센터에서는 두 단계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해독은 분류 작업입니다. 택배 상자가 들어오면 일단 뜯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라벨을 붙이는 과정이죠. 이 작업을 하는 직원이 시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입니다. 이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분류 담당 직원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분류 담당 직원이 독소라는 택배 상자를 뜯어서 이건 환경 호르몬, 이건 살충제 잔여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요. 다음 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붙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단계에서 뜯어놓은 상태의 독소는 원래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로 됩니다. 비유하면 택배 상자가 폭탄인 거예요. 포장이 되어 있을 때는 그래도 안전한데요. 뜯어서 안에 기폭장치가 노출이 되면 더 위험해지는 것처럼요. 이걸 의학에서는 생체 활성화라고 합니다. 1단계를 거치면 원래 독소가 원래 양보다 더 반응성이 강하고 더 불안정한 중간 대사체로 바뀝니다. 이 상태가 사실 가장 위험하죠. 기폭장치가 노출된 폭탄이 물류센터 여기저기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간에서는 바로 2단계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 2단계에서 해독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에 반응이 더 잘 되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였는데요. 2단계 해독은 바로 다시 포장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폭장치가 노출된 위험한 중간 대사 물질에 안전한 포장재를 씌우는 거죠. 이 포장재를 씌우면 폭탄이 다시 비활성화돼요. 안전해져요. 그리고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안전하게 내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을 의학에서는 포합 반응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독소에 물에 녹는 물질을 붙이는 과정이에요. 기름에만 녹던 독소를 물에도 좀 녹게 만들어서 소변으로 빠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 그 포장재가 뭘까요?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간이 독소를 안전하게 포장해서 내보내려면요, 아미노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미노산,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죠. 우리가 고기, 생선, 달걀, 두부 먹으면 소화되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그 아미노산이 간의 해독 재료로 쓰입니다. 아까 1단계 반응에서 야채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야채 채소를 많이 드시면 이 1단계만 되고 2단계에서 잘 안 되니까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아미노산이 해독에 쓰이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글리신이에요. 글리신은 해독의 일꾼이죠.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포장재입니다. 독소에 글리신을 붙이면 히프루산이라고 하는 아주 무해한 해가 없는 물질로 바뀌고 이게 소변으로 나가요. 위험한 폭탄에서 안전 포장을 씌워서 택배로 다시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글리신은 체내에서 합성되기는 하지만요, 충분한 양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에 여러분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아니면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여성분들 중에 단백질 섭취 자체가 적으면 글리신 공급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간에서 해독 포장재가 부족해지고 처리하지 못한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글리신에는 부가 효과도 있어요.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저녁에 글리신을 드시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타우린이에요. 타우린은 담즙의 재료죠. 왜 중요하냐면요, 지용성 독소, 즉 기름에 녹는 독소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경로는 두 가지예요. 소변 아니면 대변이죠. 그런데 지용성 독소는 물에 잘 안 녹으니까요, 소변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주 한정됩니다. 이럴 때 독소는 담즙에 실려서 대변으로 나가는 게 더 좋은 경로예요.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인데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도 하지만 지용성 독소를 싸서 장으로 내보내는 독소 운반 트럭 역할도 합니다. 타우린이 부족하면 이 담즙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독소를 실어나를 트럭이 없는 거죠. 독소가 간에 쌓이고 빠져나갈 출구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또 타우린 자체가 사실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죠. 간세포를 독소의 산화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방패인 동시에 배출해줄 수 있는 트럭이기도 한 거예요. 세 번째, 시스테인.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일 수 있어요. 시스테인,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인 그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핵심 재료거든요. 글루타치온 많이 들어보셨죠? 리백주사, 배곡주사 이런 거의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글루타치온의 진짜 역할은 뭐 얼굴을 하얗게 하는 그런 미백이 아닙니다. 글루타치온은 마스터 항산화제이자 가장 강력한 해독 물질이거든요. 독소에 직접 붙어서요, 독성을 중화시키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OP, 그리고 중금속, 약물 대사체, 가장 위험한 독소들을 처리하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이에요. 글루타치온은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시스테인, 글루타민, 글리신. 이 중에서 시스테인이 핵심입니다. 시스테인에 황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데 이 황이 독소와 결합하는 열쇠 역할을 하거든요. 시스테인이 부족하면 글루타치온이 못 만들어지고, 글루타치온이 없으면 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독소 방어막이 무너지죠. 다이어트 중이에요, 여러분. 식이 제한을 너무 심하게 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식이 제한을 하는 경우, 내가 고기가 안 당겨서 단백질 섭취가 줄면 이 시스테인 공급이 줄고 글루타치온이 급감합니다. 연쇄 반응을 기억해 주세요. 해독도 안 되고 피곤해집니다. 네 번째, 메티오닌. 메티오닌은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니까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메티오닌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내에서 이 시스테인으로 전환됩니다. 즉 글루타치온이 원재료인 거예요. 둘째는 메틸화 반응이라는 해독 경로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 또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분해될 때 필요한 게 메티오닌이에요. 다이어트 중에 여러분 고기나 생선 섭취를 줄이면 이 메티오닌 공급이 끊기고요. 그러면 시스테인도 못 만들고 글루타치온도 못 만들고 호르몬 해독도 안 됩니다. 연쇄적으로 해독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끔 여성분들 중에는 에스트로겐 과잉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낭성 난소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도 해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필요 이상의 호르몬을 없애주는. 이때도 그래서 좋은 양질의 고기나 생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에서 독소가 대량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1단계 해독이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분류 담당 직원이 밤새 택배를 뜯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단계 쓸 포장재, 다시 안전하게 포장할, 그게 뭐죠? 아미노산이죠. 근데 이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1단계에서 뜯어놓기만 한 위험한 중간 물질이 간에 계속 쌓입니다. 기폭장치가 노출된 폭탄이 물류센터 바닥에 여기저기 굴러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병목 현상입니다. 컨베이너 벨트 위에서 포장이 안 된 위험물이 쌓이고 있는데 포장할 재료가 없어서 멈춰버린 그 상태. 이 중간 대사물들이 원래 독소보다 더 반응성이 강해요. 간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고요. 전신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해독은 에너지도 엄청나게 소모한다고 말씀드렸죠. 독소를 활성화하고 아미노산과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ATP가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즉 다이어트
다이어트로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원래 잘 안 먹는 분인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 독소 처리가 잘 안 돼요. 독소 처리를 위해서 간이 ATP를 과도하게 끌어다 써야 되니까요. 그러면 근육이나 뇌로 갈 에너지가 고갈 됩니다. 이게 바로 해독성 피로의 생화학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기운이 없다고 느끼는 건 간이 독소와 싸우느라 전신의 에너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단백질 섭취를 줄이지 마세요 라고 제가 항상 말하죠. 배가 고프게 두지 마세요. 해독의 재료를 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배가 고프면서 살을 빼는 건 정말 괴롭고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고 반드시 요요가 옵니다. 근데 오늘 이것까지 제가 알려드렸죠. 간이 독소를 처리하고 싶어도 포장재가 없으면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고기나 생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모든 것이 더 안 좋은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연구에 어떻게 나타나냐? 살 빼니까 더 안 건강하더라. 이 비만의 역설이 있더라. 안 빼는 게 오히려 큰 병이 안 생기더라 라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장본인이 되시는 거예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체중이 적적 체중일 때 더 건강한 게 맞거든요. 근데 비만인 사람이 체중을 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된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간의 두 가지 해독은 크게 네 가지 경로가 있고 각 경로마다 필요한 아미노산이 있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해독 경로, 중금속, POP, 살충제 같은 아주 강력한 독소를 처리하죠. 필요한 재료는 시스테인, 글루타민, 글리신. 부족하면 산화 스트레스 폭발,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브레인 포그도 일으킵니다. 아미노산 해독 경로, 환경 호르몬, 식품, 첨가물을 처리합니다. 이때 필요한 재료는 글리신, 타우린, 또 부족하면 이것도 독소가 축적돼서 두통이 생깁니다. 그 다음 항산화 경로,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처리하죠. 필요한 재료는 바로 시스테인, 메티오닌. 그래서 부족하면 호르몬이 불균형해지고 신경이 과민해집니다. 아주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짜증이 많은 분들, 긴장이 많은 분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예요. 그 다음 메티라 경로, 에스트로겐, 히스타민을 처리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메티오닌, 비타민 B12, 엽산 이런 게 필요한데요. 부족하면 우울감이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경로든 막히면 독소가 쌓이고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독 검사를 통해서 내 간에 어떤 경로가 막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자, 오늘은요 이 내용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중에 단백질을 줄이는 건 해독의 재료를 끊는 거다. 건강을 위해서 야채만 먹는다거나 아니면 식사량을 줄이는데 그때 고기나 생선을 잘 안 먹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살을 빼려면 적게 먹는 건데 이게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니다. 고기, 달걀, 두부 이런 것들을 챙겨야 간이 POP, 독소를 처리할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할수록 식사량이 적을수록 단백질을 무조건 챙겨야 되는, 단백질만은 무조건 고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글리신, 타우린, 시스테인이 풍부한 음식들을요.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혹시 원인 모를 피로, 브레인 포그, 두통, 피부 트러블까지 있다면 이런 해독 검사를 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기산 검사로 간 해독 경로의 병목 지점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간의 해독의 두 단계를 알려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고기,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야 되는 이유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갑상선 호르몬 이야기를 할 건데요. 위고비 마운차로 마저 이기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적게 먹는데 또 안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는요 T3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좀 자세히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T3 호르몬을 보면 다이어트가 실패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3편에서 아주 자세히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